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우리 그 퍼펙트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많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로 한 번만 더 찍어가지고 더 올려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 네 가지 서류가 있어야 되죠. 이 이제 말하자면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은 혼인관계증명, 과연 이 사람 싱글인가 싱글 아닌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죠. 말하자면 혼자 있는가 아니면 누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한 상태인가 아니면 이렇게 호적이 정리 안 된 상태인가 정리된 상태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 증명, 범죄는 성범죄가 있어버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그 범죄 증명, 범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성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이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것들이 있어버리면요 비자 상당히 나오는데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예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다. 그게 말이죠. 억지 대상이거든요. 비자를 이렇게 안 줘도 뭐 할 말이 없다. 그런 억지 대상이에요. 다른 범죄 같은 거, 예를 들어 절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싸운 거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로 뭐 사고 나고 이렇게 어떤 범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범죄는 말하자면 얼마 전한테 상담했던 신랑이 어떤 신랑이 있었느냐면은 상당히 온거리에 있는 신부를 여성분을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차분한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여성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주말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 여자 친구가 내가 가서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욱하는 성질에 그 여자를 이렇게 말하자면 상해를 입혔던 거죠. 죽였던 거죠. 말하자면 살인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 10년인가 내가 이제 기억나는 게 한 10년 정도 이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안타깝죠.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결혼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그런 경우를 결혼시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죠. 성범죄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범죄 그런 경우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내가 직접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제 매독, 에이즈, 정신질환이 나오면 힘들어요. 이제 매독하고 에이즈하고 정신질환이 나오면은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쪽에서 혼인신고 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그런 건강검진이 매독이 나왔다 했을 때에 정신질환이 나왔다 했었을 때에 에이즈가 나왔다 했었을 때 그런 경우는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에 관한 건데요. 소득은 이렇게 지금 현재 2,210만 원이지 않습니까? 2,200 2인 기준입니다. 2,210만 원이 돼버리면은 나오는데 만약에 2,200만 원이 돼버리면 안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2,200 9만 원 얼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9만 원 정도. 근데 이제 10만 원 되면 나오는데 이렇게 9만 원 되면 좀 9만 원 미만이 되버리면 안 나와버린 거죠. 비자가요. 소득 미달이. 그래서 이제 영사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영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소득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물어볼 때 지금 이제 다 물어보고 나서 지금 뭐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영업 하신 분들의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상담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자기가 지금 8개월 동안 놀고 있다고 그래요. 8개월 동안 지금까지 직장을 퇴사해가지고 지금까지 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만약에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말하자면 신부 비자를 신청하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부 비자를 신청하면 나오는 게 왜 비자가 신청하면 나오냐면은 지금 소득은 2023년도 이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년에 이제 5월달 이후에 신청을 해버리면은 이제 소득금액쯤에 뛰면은요 2024년 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면 일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이 이제 8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에 2,210만 원을 맞추려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한 달에 600만 원씩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소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한 금액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결혼 안 하게 되면은 내년에도 하기 힘들어요. 내년에 근무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내년 후반기쯤에 이제 신청하면은 내년 이제 한 8월, 9월쯤에나 신청하면은 나오겠네요. 그때 이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2,21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재혼이하고 아들이 한 명 더 있다. 그럼 거기에 플러스, 5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2,210만 원인데, 2,7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이제 2명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가 3명이다. 애들 1명 있으면은 지금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들어오기 때문에 3명을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3명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 기준 했을 때는 2,210만 원, 3명 기준 했을 때는 2,700만 원 그 정도 좀 돼야 된다. 정확히 이제 그때는 봐갖고 또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2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2,210만 원이 안 돼. 2,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1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이제 말하자면 집이 있으면 집이 공시가가 1억이 나간다면 500만 원을 인정해 줍니다. 0.5%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0만 원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 넣는 거죠.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는데, 이제 나는 소득이 없어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 이제 부모님이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은, 부모님 소득을 이렇게 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소득을 합산할 때는 주소가 또 같아야 돼요. 나의 부모하고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 소득을 합산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이제, 부모님이 들어가게 되면 1,000만 원이 또 불어나야 되는 거죠. 2,210만 원이 아니라 3,2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맞춥니다. 근데 웬만하면 맞는데요. 그럼 이제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직장생활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산이 1억이면은 500만 원, 2억이면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을 증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만 가지고 이제 수입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이제 소득을 증빙을 하려면은 이제 직장생활 안 한다고 했을 때게 그때는 한 5억 정도 이제 현금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소득만 가지고도 이제 총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이제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거래된 것이 강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한 20억 간다. 그러면 20을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공시지가를 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히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상당히 비싼 땅이고 지금 거래하는 금액이 이거 지금 7, 8억 되는데 거래하는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공시지가 그걸 증명도 같이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1억이면은 500만 원, 그리고 2억이면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빙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득을 이렇게 규명을 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볼 때는 가장 처음에 물어볼 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볼 때 뭘 물어보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름도 물어보고, 지역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지역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초원인가 재원인가 물어보고 상담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엇 하십니까? 라고 직업을 어떤 직업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직장생활 정석대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2,200만원씩 받아라도 1년이면 2,4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것 들고 저것 들고 걸다 보면은 2,210만원이 신고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가 이제 안 돼버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제 비자 낼 때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자, 본인들이 이제 잘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진행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제 상담하면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처음에는 이제 소득금액 증명, 이렇게 이제 해서 4가지로 혼인관계 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 4가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내주라는 주소를 누르면은 그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내줘서 그걸 이제 베트남 말로 번역 공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부한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걸 이제 번역 공증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서류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는 그 신랑한테 이쪽으로 돈을 입금하십시오. 이렇게 100만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100만원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이제 넣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날짜 잡아서, 날짜는 금요일 날 잡는 게 좀 유리합니다. 금요일 날, 왜냐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주말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여성분들을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이제 맞선을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시간 내서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들어와서 맞선을 본 다음에 내가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이제 총 비용 그때 1,140만원입니다. 1,140만원인데, 말하자면 1,140만원 외에 그 추가 비용이 뭐냐면은, 여기 들어올 때 이제 지참금으로 이제 100만원 정도를 달러로 바꿔갖고 와요. 달러로. 그러면 이제 달러 이제 한 800달러 정도 바꿔갖고 오시면 되거든요. 100만원 좀 넘죠. 이제 그 돈을 바꿔가지고 이제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은 뭐 첫 달 용돈, 쇼핑하는 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부가, 이제 결혼할 때에, 이렇게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 가족들한테 100달러 차비라고 줘요. 그리고 이제 그 100달러죠? 그리고 이제 쇼핑 100달러, 200달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 용돈 300달러, 500달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100달러 올리죠. 그리고 이제 처갓집 할 때 차비하고, 그리고 이제 과일 사갖고 하고 이렇게 한 대 쓰입니다. 그리고 좀 남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신랑이랑 신부랑 같이 밖에 나가서 차도 한잔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은 이제 별도 돈 추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 달달이 35만원씩 이제 신부 나갈 때까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거예요. 35만원씩. 그 돈은 이렇게 별도로 신랑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돈에는 이렇게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선 몇 명까지나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선은요, 이렇게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될 때까지 계속 맞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맞선은 첫날이 가장 많아요. 내가 보면은 첫날 보면은 대부분 첫날에서 이렇게 60% 70%까지 첫날 다 이렇게 매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되고, 세 번째 날 되고, 네 번째 날 되고, 마지막 간날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믿고 끝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맞선에 성공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맞선 모든 사람보다도 맞선 해가지고 결혼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한국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이쪽에 이제 우리 기숙사를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부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합격할 때까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토픽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하면은 그때 이제 이제 한국에 혼인신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신랑이 이제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왜 들어오냐면은 이쪽에 전통혼례를 이제 그때 하고 또 혼인신고를 그때 해요. 근데 전통을 이제 무조건 한 번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들어오셔가지고 전통혼례를 그때 이제 이제 하는 날짜를 봐갖고 전통혼례 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또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혼인신고도 하고 전통혼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전통혼례만 하고 혼인신고 안 하면 한 번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혼례 할 때에 혼인신고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혼인신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혼인신고 별도로, 그리고 이제 전통혼례 별도로, 그럼 한 번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 전통혼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두 번째 들어올 때 나머지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들어올 때게요. 이제 결혼을 할 때 말고 그 위에 또 들어올 때 그때는 알아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한테 그 대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신부가 나갈 때까지 보통 한 7, 8개월 걸리는데 중간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신랑 신부 거 이제 그 신상 정보, 그것도 이제 한국으로 같이 이제 보냅니다. 건강검진도 보내고요, 범죄도 보내고, 한국으로 같이 이제 결혼증명 같이 보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다음에 신부 이제 비자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비자 신청을 딱 했을 때에 비자 신청한 날로부터 42일 만에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하이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 42일 정도 비자가 나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나오면은, 비자만 나오면은 뭐 아무 때라도 한국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신랑하고 신부만 좋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그러니까 17날 추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17일 추석인데, 한국에 있는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일단 임박해서 이제 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국 신랑은 무조건 이제 추석 전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추석 무렵에 이제 비자가 나오면은요, 그때는 신부한테 이렇게 신부가 베트남에서 이번에 추석을 세고 나가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신부한테 맡겨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비자를 이제 추석 이제 임박해 나왔는데, 추석 세고 나가면은 신부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추석을 세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추석을 세고 되는데 일정을 미리 잡아놨다, 뭐 호텔을 잡아놨다고 하면서 신랑한테 신랑이 이제 신부한테 뭐 나오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는 여기서 세고 나가고 싶은데, 물론 신부가 나가려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추석을 지내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추석을 지내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셔요. 추석 때도 그렇지만 사실상 떼시라게 해가지고 구정도 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설 있잖아요. 설 그때는 이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신랑 분들은 이렇게 해줄 필요성도 있죠. 이제 물론 용돈도 주지만 이렇게 용돈도 주지만은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좀 보내주면 좀 신부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요, 부담 없이 100만 원만 내고 들어와서 그야말로 부담 없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계약하고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돈을 많이 이제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 아무래도 갑에서 을로 변단 말이야. 내가 많이 하죠. 돈을 많이 이제 입금을 시켜버리면은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 말하자면 돈을 댈 수 있으면 적게 들어오고, 적게 줘서 적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들어오는 게 최고 좋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주고 들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결혼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그때 이제 진행해도, 계약을 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퍼펙트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